자, 이번 시간에는 벡터의 외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벡터의 외적은 벡터 곱이라고도 합니다. 정의를 할게요. 3차원 공간에 있는 벡터를 가지고 정의를 합니다. 3차원 공간에 두 벡터가 있을 때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라고 할까요? 그 좌표가 A라는 벡터는 A1, A2, A3, 벡터 B는 좌표가 B1, B2, B3 이렇게 주어졌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럴 때 순서대로 A를 앞에 곱하고 B를 뒤에다 곱합니다. A 곱하기 B 순서가 바뀌면 부호가 달라지니까 앞에 있는 것은 어디에 가고 뒤에 있는 것은 어디에 갔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A 곱하기 B는 우리 표준 기저 벡터를 배웠죠. 3차 행렬식으로 정의를 할 텐데 일행은 I, J, K 표준 기저 벡터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벡터예요. I도 벡터, J도 벡터, K도 벡터. I는 좌표가 1, 0,0, J의 좌표는 0, 1,0, K의 좌표는 0, 0,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행은 이제 스칼라로 갖다 놓습니다. 앞에 곱해지는 벡터의 좌표를 씁니다. A1, A2, A3. 세 번째 행은 뒤에 곱해지는 벡터의 좌표를 씁니다. B1, B2, B3. 이렇게 놓고 3차 행렬식 계산하는 법대로 그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3차 행렬식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었죠. 첫 번째, 이렇게 곱합니다. 자, 그럼 여기 A2라는 스칼라가 있고 B3라는 스칼라가 있어요. 그 두 개의 스칼라를 I라는 벡터에다가 곱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이렇게 A1, B2 이것하고 K가 곱해지죠. 세 번째는 이렇게 B1하고 A3가 J에 곱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오른쪽 방향이었죠. 그렇다면 오른쪽 방향은 A2, B3, I라는 값이 있어요. A2, B3, I. 그렇죠? 그 다음 이렇게 곱한 거 A1, B2, K가 있어요. A1, B2, K.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곱한 거 A3, B1, J가 있어요. A3, B1, J. 그렇죠? 자, 그러면 왼쪽 걸 보겠습니다. 이렇게 곱해서 부호 마이너스 1을 갖다 쓸 거예요. 그렇다면 A2, B1, K 거기에 마이너스지요. 마이너스 A2, B1, K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걸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지는 게 부호 바꾼 게 있지요. 마이너스 A1, B3, J 에서 마이너스 A1, B3, J 그렇죠? 그 다음 이렇게 곱해지는 게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A3, B2, I 마이너스 A3, B2I 여기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6개의 벡터를 다 더하면 돼요. 자, 그러면 I와 J와 K로 구분이 되죠? 해서 I에 곱해지는 스칼라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으니까 A2, B3 마이너스 A3, B2였어요. 그렇죠? J에 곱해지는 스칼라는 A3, B1 마이너스 A1, B3였어요. K에 곱해지는 스칼라는 A1, B2 마이너스 A2, B1이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 값을 이제 특징을 한번 볼 텐데, 예, I 앞에 곱해지는 것이 이 주어진 결과 벡터의 첫 번째 성분이에요. J 앞에 곱해지는 스칼라는 두 번째 성분이고, K에 곱해지는 스칼라가 세 번째 성분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A 곱하기 B의 좌표는, 예, 이렇게 좌표를 쓴다고 하면, A 곱하기 B 순서대로 A 곱하기 B 이렇게 A 곱하기 B 순서대로 A 곱하기 B 역시 순서대로 A 곱하기 B 그리고 A 곱하기 B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여기 첫 번째 성분은 숫자 1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두 번째 성분에는 숫자 2가 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세 번째에는 숫자 3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 2, 3을 회전하는 순서라고 생각하시고 1, 2, 3 이런 식으로 회전한다라고 생각하시고 1이 없으면 2가 먼저 3이 나중이라고 생각하시고 2가 없을 때는 3이 먼저 1이 나중이라고 생각하시고 3이 없을 때는 1이 먼저 2가 나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번호는 1이 없어요. 그래서 2가 먼저 나오고 3이 뒤에 나옵니다. A2, B3. 그 뒤에 건 부호 마이너스하고 바꿔주면 돼요. A3, B2. 두 번째 성분엔 2가 없어요. 그렇다면 3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A3, B1. 그리고 뒤에 건 마이너스하고 바꿔요. A1, B3. 그렇죠? 세 번째는 3이 없어요. 3이 없으면 1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A1, B2. 뒤에는 마이너스하고 바꿔요. A2, B1.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계산한 이 벡터를 A 곱하기 B다. A와 B의 외적, 예, 또는 벡터곱,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A 곱하기 B라는 것하고 순서를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생각해 볼 거예요. B 곱하기 A하고 그러면 결과가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는 여기 마이너스를 곱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벡터예요. 즉 서로 180도 회전되어 있는 반대쪽 벡터입니다. 이렇게 A 곱하기 B가 있다면 예, 같은 크기로 반대쪽에 B 곱하기 A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게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렬식으로 예,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A 곱하기 B는 금방 정의한 것처럼 IJK A의 좌표, B의 좌표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행렬식은 두 개의 행을 위치를 바꿔주면 부호가 바뀌는 성질이 있어요. 행렬식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예, 이런 성질을 쓸 거니까 이 성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개 행을 바꿔놓으면 부호가 바뀐다. 자, 그러면 이 행은 A1, A2, A3예요. 3행은 B1, B2, B3예요. 그걸 바꿔놨다라는 것은 2행에 있던 것을 3행에다 갖다 쓰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3행이 A1, A2, A3가 됩니다. 3행에 있던 B1, B2, B3는 2행에다 쓰겠다. 이렇게 B1, B2, B3가 2행으로 갑니다. 이게 바꾼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있던 것하고 비교할 때 부호가 바뀌어요. 마이너스. 이렇게 예, 이런 성질을 쓴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뒤에 바꿔놓으면 IJK B의 좌표가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 B 곱하기 그리고 A의 좌표가 나중에 왔어요. 그럼 B 곱하기 A. 그렇죠? 그런데 부호는 바뀌어 있어요. 마이너스 B 곱하기 A.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우선 곱하기를 계산을 해 볼게요. A라는 벡터는 1, 3, 4, B라는 벡터는 2, 7, -5다. 그랬어요. 그럴 때 A 곱하기 B를 구해라 라고 했다면 계산해 볼까요? A 곱하기 B는 IJK, A의 좌표, A가 앞에 왔으니까 그럼 A의 좌표는 1, 3, 4입니다. 그대로 써줘요. 그 다음 B의 좌표, 그렇죠? B의 좌표는 27, -5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놓고 행렬식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i에 곱해지는 것부터 이렇게 곱해서 그대로 놔둬요. 3하고 -5 곱하면 -15. 그렇죠? 왼쪽으로 이렇게 곱하는 게 있죠. 그러면 7하고 4를 곱해서 부호 바꿔줍니다. -28. 그렇죠? 이게 i에 곱해지는 값이고 그 다음 j에 곱해지는 것은 플러스로 이렇게 곱해요. 그러면 4하고 2를 곱합니다. 그렇죠? 8이고 j에 곱해지는 거 왼쪽은 이렇게 곱하는 거죠. 1과 -5를 곱해요. 그럼 -5인데 부호 바꿔야 되니까 다시 마이너스 해서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렇죠? k에 곱해지는 거 플러스 이렇게 곱해요. 1과 7이지요. 그렇죠? 마이너스 쪽은 이렇게 곱해서 뺄 거예요. 3과 2를 곱해서 6인데 뺄 거니까 -6.
그렇죠. 자, 그럼 계산하면 i에 곱해지는 스칼라는 이렇게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43. 그렇죠? j에 곱해지는 스칼라는 이렇게 두 개 더하면 13. k에 곱해지는 스칼라는 이렇게 두 개 계산하면 1이죠. 그렇죠? 그래서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43i 플러스 13j 플러스 k다. 좌표로 쓰면 마이너스 43, 13, 1. 예, 이런 벡터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성질을 하나 알아볼게요. A하고 곱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내적을 배웠을 때 지난 시간에 A.A라는 것은 A라는 벡터의 크기를 제곱한 거다라고 배웠습니다. 예, 여기도 A하고 곱해볼 수 있어요. 두 개의 벡터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A 곱하기 A라는 것은 순서를 바꾸면 이렇게 바꿔주면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앞에도 A, 뒤에도 A니까 앞에 있는 것을 뒤에 써도 뒤에 게 A, 뒤에 있는 걸 앞에 써도 앞에 게 A.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 곱하기 A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넘겨주면 A 곱하기 A를 두 번 더한 거니까 2 곱하기 A 곱하기 A. 그렇죠? 그건 0벡터죠. 넘어갔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2를 안 곱해도 A 곱하기 A라는 벡터는 0벡터가 돼야 되죠. 그렇죠? 예, 해서 A 곱하기 A라는 벡터는 0벡터다.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벡터곱, 외적을 계산하면 0벡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렇다면 A 곱하기 B가 지금 두 벡터를 곱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성질을 가지는 벡터인가 라는 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A 곱하기 B는 A하고도 수직이고 B하고도 수직이다.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가 어떤 두 개의 벡터가 수직이다라는 것을 내적이 0이다라는 개념으로 바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A 곱하기 B가 A하고 내적을 계산해도 0이고 B하고 내적을 계산해도 0이다. 이렇게 보이면 되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걸 계산해 봅니다. A 곱하기 B는 정의대로 IJK 그리고 A의 좌표, B의 좌표 이 3차 행렬식을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아까 연습했듯이 그 좌표가 즉 IJK 앞에 곱해지는 값이 첫 번째 성분은 1이 없어요. 2가 먼저 3이 나중 A, B 뒤에 건 마이너스하고 순서 바꾸고 A3, B2 그렇죠? 두 번째 성분에는 2가 없었어요. 3이 먼저 1이 나중 뒤에 건 바꾸고 마이너스 그렇죠? 세 번째 성분에는 3이 없어요. 1이 먼저 2가 나중 뒤에 건 바꾸고 마이너스 그렇죠? 자, 그렇다면 A 곱하기 B라는 것은 이런 행렬식으로 표현되는데 이 행렬식을 계산하면 이만큼 곱하기 I 플러스 이만큼 곱하기 J 플러스 이만큼 곱하기 K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된 것을 거꾸로 이렇게 행렬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A 곱하기 B라는 벡터와 A의 내적을 계산하면 내적은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세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더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A의 첫 번째 성분은 A1, 두 번째 성분은 A2, 세 번째 성분은 A3. A 곱하기 B의 첫 번째 성분은 여기 있지요. A2B3 마이너스 A3B2. A 곱하기 B의 두 번째 성분은 여기 있죠. A3B1 마이너스 A1B3. 그렇죠? A 곱하기 B의 세 번째 성분은 이겁니다. A1B2 마이너스 A2B1. 그렇죠? 자, 그리고 보니까 이 위에 A 곱하기 B의 첫 번째 성분하고 I, A 곱하기 B의 두 번째 성분하고 J, A 곱하기 B의 세 번째 성분하고 K가 곱해진 것하고 비교하면 I 대신에 A1이 와 있어요. 그렇죠? J 대신에 A2가 와 있어요. K 대신에 A3가 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도 행렬식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여기가 I, J, K면 첫 번째 행에 I, J, K가 와 있는 거니까 여기 이 모양을 보니까 IJK 대신에 A1, A2, A3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행에 A1,
A2, A3가 와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행은 IJK 대신에 A1, A2, A3가 와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행은 똑같아야 되죠. 그렇다면 두 번째 행에 다시 A의 좌표가 오고 세 번째 행은 B의 좌표가 와요. 그렇죠? 자, 우리 행렬식의 성질에 두 행을 교환하면 부호가 바뀐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행이 일치한다고 하면 그 일치하는 두 개의 행을 이렇게 교환을 해도 사실 원소가 다 똑같은 걸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1행과 2행이지요. 1행과 2행을 바꿔놔도 원소가 구성 요소가 다 똑같은 걸 바꿔놨으니까 사실은 원래 있던 것하고 바뀌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질에 의해서 두 행을 바꿨으니까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어떤 값이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데 부호가 바뀌어 있다? 마이너스에도 똑같다라는 거니까 그 값은 0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해서 행렬식을 계산할 때 이렇게 두 개의 행이 같은 값이 있다고 하면 그 값은 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이번 수업이 끝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행렬식을 계산해 보세요. 1, 2, 3, 4, 5, 6, 그 다음 다시 1, 2, 3. 1행과 3행이 같은 걸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걸 계산하면 0이다라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두 행이 같으면 0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건 0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A 곱하기 B는 A하고 내적을 계산해서 0이었으니까 수직이지요. A 곱하기 B는 A와 수직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B하고의 내적도 같지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A 곱하기 B하고 B하고의 내적은 A 곱하기 B의 첫 번째 성분 곱하기 B의 첫 번째 성분, A 곱하기 B의 두 번째 성분 곱하기 B의 두 번째 성분, A 곱하기 B의 세 번째 성분 곱하기 B의 세 번째 성분이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I, J, K 대신에 이번에는 B1, B2, B3가 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첫 번째 행은 I, J, K 대신에 B1, B2, B3를 갖다 놓으면 되죠. 그렇죠? 나머지 똑같으니까 두 번째는 A의 좌표, 세 번째는 B의 좌표.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는 1행과 3행이 같아요. 그렇죠? 두 행이 같으니까 이 행렬식은 0이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A 곱하기 B와 B의 내적도 0이었으니까 A 곱하기 B는 B하고도 수직이다. 이해됐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A 곱하기 B는 두 벡터하고 모두 수직이 되는 그런 벡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어느 쪽인가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3차원 공간에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A라는 벡터가 있고 이렇게 B라는 벡터가 있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A 곱하기 B는 A하고도 수직이고 B하고도 수직이 돼야 되니까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만드는 평면이 있겠죠? 그 평면에 수직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3차원 공간에서 그 평면에 수직이 되는 곳은 이렇게 위쪽을 보고 있는 벡터도 있겠지만 반대쪽으로 아래쪽을 보고 있는 벡터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것이냐라는 건데 이것은 계산을 통해서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계산을 통해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이건 약속이에요. 예,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오른손 법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 여러분들 오른손을 이렇게 쥐었다가 손가락, 첫 번째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을 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A가 두 번째 손가락이라고 생각하고 B가 세 번째 손가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럴 때 엄지손가락 방향, 그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위쪽에 있다고 했을 때 이 위쪽 방향을 A 곱하기 B라고 둘 거예요. 엄지손가락 방향에서 쳐다봤을 때, 즉 위에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 이 두 번째 손가락에서 세 번째 손가락으로 회전하는 그 각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을 때 180도보다 작은 각을 만들 때 이 반대쪽으로 회전하면 이렇게 180도보다 큰 이 그림상에서 큰 각을 만들고 있죠. 여기처럼 그것보다 작은 각을 만들 때 이렇게 되었을 때 두 번째 손가락이 A고 세 번째 손가락이 B라고 하면
엄지손가락 방향이, 위 방향이 A 곱하기 B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쪽 방향은 B 곱하기 A입니다. 네,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정하는 약속을 오른손 법칙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A 곱하기 B는 오른손 법칙으로 방향을 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A하고도 수직이고 B하고도 수직이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A 곱하기 B는 두 벡터 모두의 수직이다. 그렇다면 두 벡터 모두의 수직인 벡터를 구할 때는 곱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 두고요. 두 번째 성질. 예, A 곱하기 B는 두 벡터의 모두 수직인 그런 벡터인데 그 벡터의 크기는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하고 같아요. 예,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크기를 제곱해서 양쪽 제곱한 값을 비교해 보시면 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연습을 해 보시고요. 예,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걸 설명을 할게요. A 곱하기 B라는 두 벡터의 모두 수직이 되는 그런 벡터의 크기를 쟀더니 A의 크기, B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다. 세타는 두 벡터 사이각이다. 자, 그렇다면 이 A의 크기, B의 크기, 사인 세타가 어떤 기하학적인 의미가 있는가 볼 거예요. 두 벡터가 만드는 평행 사변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그림처럼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A라는 벡터가 있고 이렇게 B라는 벡터가 있고 그 사이각이 세타라고 한다면 이 화살표의 크기는 당연히 이 화살표가 B라는 벡터니까 B의 크기, 이 화살표의 크기는 이 벡터가 A니까 A의 크기. 그렇죠? 그렇다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높이를 계산해야 되지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직각삼각형이 생겼죠. 빗변의 길이가 B의 크기죠. 이 각이 세타입니다. 그럼 마주보는 이 변은 높이에 해당하죠. 높이, 빗변분의 높이 하는 게 사인 세타니까 이 높이는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넓이를 계산하면 바로 이 밑변의 길이 A의 크기와 예, 이 높이를 곱하면 돼요. 높이가 B의 크기 사인 세타. 그렇죠? 그러니까 A 곱하기 B는 두 벡터의 모두 수직인 벡터인데 그 벡터의 크기는 두 벡터가 만드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바로 살펴보긴 할 텐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양쪽을 제곱해서 비교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예, 왼쪽을 제곱하면 A 곱하기 B의 크기를 제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벡터의 크기는 루트 좌표를 제곱 더한 거. 그렇죠? 그렇다면 그 크기를 제곱했으니까 루트만 없애면 돼요. 첫 번째 성분 제곱, 두 번째 성분 제곱, A 곱하기 B의 세 번째 성분의 제곱을 더한 거. 그렇죠? 이걸 계산하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A의 크기, B의 크기, 사인 세타를 제곱하면 A의 크기의 제곱, B의 크기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되죠. 근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1이니까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되죠. 그렇죠? 예, 이걸 분배하면 이렇게 1하고 곱한 거, 코사인 제곱하고 곱한 거 계산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A의 크기의 제곱, B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A의 크기의 제곱, B의 크기의 제곱, 코사인 제곱.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긴 제곱이니까 A의 크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를 전체 제곱한 거예요. 근데 A의 크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는 우리 앞에서 배웠죠? A.B입니다. 그러니까 A.B를 전체 제곱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값을 전개해 주면 돼요. A의 크기를 제곱했다. 좌표를 제곱 더하면 됩니다. B의 크기를 제곱했다. B의 좌표를 제곱 더하면 됩니다. A.B를 제곱했다. A.B는 같은 성분끼리 곱하고 더하는 겁니다. A1, B1 플러스 A2, B2 플러스 A3, B3. 이게 A.B. 그러면 이걸 제곱하면 돼요. 그렇죠? 해서 이걸 전체를 계산하면 예, 이 값이 앞에서 있던 이 값하고 같아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하시고 예, 오늘 수업이 끝나면 이걸 계산해 보세요. 그럼 같은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해서 결국 A 곱하기 B의 크기의 제곱하고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해서 두 값이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둘 다 0 이상인 값이었으니까 A의 크기, B의 크기, 사인 세타. 예, 사이값. 우리 그 코사인으로 정의를 했죠. 두 벡터 사이값 지난 시간에. 그렇죠?
근데 아크 코사인 하는 것은 우리 1학기 때 배웠습니다. 역삼각 함수에서. 그렇죠? 예. 그 주치 안에서만 계산할 거니까 당연히 0에서 파이까지만 움직여요. 그래서 두 벡터 사이각은 0에서 파이까지만 움직여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사이각이 0에서 파이까지 움직이니까 거기에 사인을 취하면 사인은 0부터 파이까지 해서 플러스 값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A의 크기, B의 크기도 무엇의 크기? 루트 제곱 제곱 제곱. 당연히 0 이상의 값이니까 예, 사인하고 곱해도 플러스 값. 그렇죠? 해서 플러스 값인 두 개를 비교할 때 제곱해서 같으면 그냥 같은 거죠. 둘 다 플러스니까. 그렇죠? 둘 다 플러스니까 제곱이 같다? 그냥도 같은 거죠. 그렇죠? 해서 예, 결국은 A 곱하기 B의 크기하고 A의 크기, B의 크기, 사인 Z하고 같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해서 정리하면 두 벡터를 곱하기를 하면 예, 두 벡터 곱하기 한 그 벡터는 두 벡터의 모두 수직인 그런 벡터를 얻은 거고 그 벡터의 크기를 계산하면 두 벡터가 만드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예제 9번 보세요. 예, 세 점 P의 좌표는 1,4,6, Q의 좌표는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 R의 좌표는 1, 마이너스 1,1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세 점을 지나가는 평면에 수직이 되는 벡터를 구해라 그랬어요. 수직이 되는 벡터를 다 구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평면에 이 세 점이 이렇게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P, Q, R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벡터를 하나 만들면 두 점, 평면에 있는 두 점을 연결했으니까 이 벡터가 이 평면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도 역시 평면에 있는 두 점을 여러분들이 연결을 했으니까 예, 이 벡터도 이 평면에 놓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평면에 수직이 되는 그런 벡터다라는 것은 이 두 벡터에 모두 수직이 되는 걸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벡터는 계산할 때 종점 마이너스 시점. 그러니까 이 벡터는 Q 마이너스 P가 될 거예요. 이 화살표도 마찬가지 종점 마이너스 시점. 그럼 이 값은 R 마이너스 P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두 벡터의 모두 수직인 거니까 결국은 곱하기를 해서 얻을 수 있죠. 그렇죠? 예. 해서 여러분들이 예, Q 마이너스 P 곱하기 R 마이너스 P를 계산하면 이 선상에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거기다가 2를 곱해도 이 선상에 있을 거고 마이너스 2를 곱해도 마이너스 3을 곱해도 이 선상에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Q-P와 R-P를 곱하기 한 다음에 거기다가 스칼라벨을 하면 예, 그 스칼라벨이라는 것은 그 주어진 벡터에 스칼라벨을 했다? 그 주어진 벡터하고 평행이다라는 거니까 일직선상에 있어요. 표준 위치로 옮겨오면. 그렇죠? 해서 전부 이 평면과 수직이 된다. 그렇죠? 그렇다면 곱하기 해가지고 대표 벡터를 얻고 그것의 스칼라베다라고 쓰면 됩니다. 그렇죠? 0벡터는 앞에서 공부했지만 모든 벡터와 수직이니까 0벡터도 역시 이 평면의 수직인 벡터에 속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크기가 없으니까 의미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계산할 때 이 직선 전체를 얘기하고 싶은 게 수학자들의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한 점이 빠져버리면 예, 이 직선이 끊기겠죠. 그래서 연결시켜주는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해서 여러분 교재에는 0벡터를 빼고 썼는데 그건 크기가 있는 것만 따질 땐 빼고 쓰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0벡터까지 포함시킨다. 이렇게 그 교재 부분은 고쳐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곱하기를 해서 대표를 먼저 얻어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두 벡터 좌표가 있으니까 예, Q-P라는 것은 Q의 좌표에서 P의 좌표를 빼주면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에서 1,4,6을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뺄셈을 하면 첫 번째 성분끼리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죠. 두 번째 성분끼리 5, 마이너스 4, 1이죠. 세 번째 성분끼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이죠. 그렇죠? 마찬가지 예, P에서 R로 가는 이 벡터 R-P, R의 좌표에서 P의 좌표를 빼주면 됩니다. R의 좌표 1, 마이너스 1,1, P의 좌표 1,4,6 뺄셈을 하면 첫 번째 성분끼리 1, 마이너스 1, 0이죠.
두 번째 성분 길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세 번째 성분 길이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곱하기 할 거예요. 대표로. Q-P 곱하기 R-P 계산해 볼까요? IJK 3차 행렬식으로 정의가 됐고 앞에 곱해지는 벡터의 좌표 PQ, Q-P 계산한 거 있습니다. 좌표가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7이었어요. 그렇죠? 세 번째 행은 뒤에 벡터의 좌표. 뒤에 벡터의 좌표는 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였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걸 계산하면 i에 곱해지는 거 이렇게 곱해서 1 마이너스 5 곱하면 마이너스 5 그리고 왼쪽 이렇게 곱해서 뺄 거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곱하면 5, 7, 35 뺄 거니까 마이너스 35 i 앞에 곱해지는 스칼라는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40 그렇죠? j 앞에 곱해지는 게 두 번째 성분 이렇게 곱하면 0이 있으니까 0이죠. 그렇죠? 이렇게 곱한 거 빼줄 텐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곱하면 15 뺄 거니까 마이너스 15 그렇죠? 예, K에 곱해지는 게 세 번째 성분 이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곱하면 15가 됩니다. 이렇게 곱한 거 뺄 텐데 여기 0이 곱해지니까 0이죠. 해서 15. 그렇죠? 그래서 이 곱하기 한 벡터는 마이너스 40i 마이너스 15j 플러스 15k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것의 스칼라배는 전부 이 평면의 수직이다라고 할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15, 15가 있어요. 마이너스 두 개가 있어요. 플러스 두 개인 게 보기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5로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 8i 플러스 3j 마이너스 3k가 대표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스칼라별을 할 거니까 이미 곱해져 있는 마이너스 5라는 스칼라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5a라는 벡터의 스칼라배 알파 이렇게 쓰는 거나 a라는 벡터의 스칼라배 알파라고 쓰는 거나 똑같지요. 그렇죠? 알파가 실수 전체에서 움직일 거니까 해서 마이너스 5는 치우고 쓰는 게 보기 좋습니다. 해서 8i 플러스 3j 마이너스 3k의 스칼라배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 벡터는 전부 표현하면 알파 곱하기 8i 플러스 3j 마이너스 3k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좌표로 표현하면 알파 8, 3, 마이너스 3. 어렵지 않죠? 알파는 실수다.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네, 예제 10번 볼까요? 꼭지점이 PQR이 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그랬어요. 좌표는 아까 앞에 있는 문제하고 똑같아요. 1, 4, 6,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자,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예, 삼각형이 이번에는 P, Q, R 이렇게 세 점을 지나가는 삼각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 점을 지나가는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죠. 이렇게 벡터를 그리면 예, 이 화살표가 P에서 Q로 가는 화살표 Q-P예요. 그렇죠?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면 이 화살표는 P에서 R로 가는 화살표 그러니까 계산하면 R-P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두 벡터가 만드는 평행사변형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반이 이 세 점을 지나가는 삼각형의 넓이가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예, 우리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계산해서 2분의 1 곱하면 됩니다. 근데 앞에서 배웠죠?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라는 것은 예, 두 벡터를 곱하기를 해서 크기를 재면 돼요. 그렇죠? 그럼 거기다 2분의 1 곱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구해놓은 거 똑같이 있습니다. 앞에 문제에서. 그래서 IJK 쓰고 예, 우리 Q-P, R-P 좌표를 계산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Q-P라는 것은 좌표가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7.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겁니다. 예, R-P의 좌표는 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그렇죠? 그래서 그 좌표를 여기다 써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앞에서 계산했듯이 똑같이 하면 돼요. 예, 앞에 문제하고 좌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마이너스 40i 마이너스 15j 플러스 15k였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벡터의 크기를 계산해서 2분의 1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루트 이 벡터의 크기 루트 제곱이죠. 마이너스 40의 제곱 마이너스 15의 제곱 플러스 15의 제곱. 그렇죠? 예, 이걸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2분의 5 루트 82다.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